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파이널 에디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닉스의 교육적 효과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파닉스를 지도하실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파닉스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효과적인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 교재 보셨나요? 참 다양합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해외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국내에서 개발된 것도 있고 또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얇은 책 여러 권을 단계별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파닉스 교재를 이것저것 비교하며 알아보다 보면 자꾸 손길이 두꺼운 책 또는 얇은데 그 얇은 책 여러 권을 단계별로 마스터해야 하는 책들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세요.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개발되었든 해외에서 개발되었든 가장 기초적인 파닉스만을 다루는 얇은 책이 좋을 것 같아요. 두꺼운 책은 어머니와 아이를 질리게 하거든요. 책을 떼고 난 뒤에 뿌듯한 느낌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이가 기억해서 실제로 적용하는 파닉스 규칙은 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두꺼운 영문법 책들을 가지고 영문법을 공부하셨을 건데요. 얼마나 기억해서 사용하시나요? 경험상 두꺼운 파닉스 책들도 두꺼운 문법 서적들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배울 때는 곧잘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히면서 적용하라고 하면 아이가 실제로 적용하는 규칙들은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얇고 간단한 책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A4 용지 5장짜리 책이 최선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책은 없죠. 책으로 출판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또 아이에게 파닉스 학습을 시킬까요? 조기 영어 리딩타운처럼 하라의 송순호 씨 책이 가장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전에 영어 학습 순서와 관련해서 송순호 씨가 읽기를 맨 앞에 놓는 보기 드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읽기를 영어 학습 순서의 맨 앞에 놓는 만큼 송순호 씨의 책은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가르치는데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 분들은 알파벳을 이름으로 암기했을 거예요. A, B, C 하는 식으로요. 송순호 씨는 그렇게 하지 말고 소리인 아브크드로 익히라고 합니다. 그것이 파닉스이기 때문이죠. 송순호 씨는 파닉스를 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누고 알파벳 자음 연습, 그리고 단모음, 장모음 연습을 통해서 파닉스를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연습할 단어들은 송순호 씨 책을 참조해 보시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씨 책의 본문 중에서 알파벳 학습과 관련된 부분만 복사해서 아이를 학습시킬 생각을 해보면 학습이 조금 무미건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송순호 씨 책에는 충분한 단어의 이미지들이 없고 있는 경우에도 하얀 바탕에 검은 선들로만 그려져 있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또 베껴쓰기를 연습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노트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페이지 수가 조금 더 많은 문호준 씨가 쓴 영어의 기초를 다져주는 매직 초등 영어 파닉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 역시 필요 최소한다의 파닉스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칼라가 들어간 친근한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베껴쓰기를 연습시킬 수도 있고요. 음원 파일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수는 머리말과 부록 빼고 120페이지인데요. 출판되는 책의 최소 페이지 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0페이지는 넘겨야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하고 베껴쓰기에 할당된 공간을 빼고 나면 20페이지가 되지 않는 분량이거든요. 그만큼 아주 필요 최소한도의 파닉스 법칙만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파닉스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는 사이트 워드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건데요. 사이트 워드는 파닉스 규칙의 예외인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순호 씨는 사이트 워드를 별도로 학습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박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에버트를 이용해서 영어에서 파닉스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약 25%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이트 워드가 있을까요?
그것들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을 별도로 익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파닉스 규칙을 암기하고 파닉스 규칙의 예외를 암기하기 위해서 파닉스 법칙의 예외적인 단어들을 묶어 사이트 워드라고 하고, 이것을 따로 암기하고 다시 사이트 워드의 묶음들을 포함되지 않는 단어들은 별도로 또 암기해야 하는 방식이 적절한 학습 방법일까요? 첫 번째 법칙을 암기해서 적용하고 첫 번째 법칙의 예외를 위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법칙을 암기하고 다시 그 두 번째 법칙의 예외를 암기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적절한 학습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소득이 없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독과 다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워드만 따로 떼어 읽으면 아이가 조금 더 빠른 영어 학습 성취를 얻는 것처럼 보이겠죠. 사이트 워드만 따로 떼어 읽는 것을 연습하는 동안 다른 아이는 더 많은 영어책을 읽겠죠. 어떤 것이 더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제 경험은 사이트 워드를 따로 해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즐겁게 읽는다고 말합니다. 파닉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생은 하루면 알파벳 음가를 다 암기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음가 다 익혔으니 파닉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책 읽히시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또 김경아 씨, 김미영 씨, 송순호 씨 모두 조금씩 익힐 것을 권합니다. 알파벳 음가를 익히는 과정 중에서 동영상이나 단어 카드를 통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가르쳐야 하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림책과 동화책, 심지어 챕터북을 익히는 동안에도 도움을 주셔야 하고요. 그동안 가르친 게 얼마인데 정말 이것도 모르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저자들도 경험을 통해 그 마음을 아니까 조금씩 반복해서 학습시킬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닐까요? 약 2개월에서 3개월간의 반복 학습으로 파닉스를 어느 정도 익히셨다 생각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읽기가 가능하니까 이제 좋은 영어 그림책을 고르셔야 하잖아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림책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영어 그림책이 가진 장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